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우리 지역의 현안을 보다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있죠. 네, 오마이뉴스 장재환 기자와 함께하는 요즘 뭔일 이슈. 오늘은 얼마 전 막을 내린 코리아 오픈 국제 탁구 선수권 대회 모든 것에 대해 장재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안녕한가요? 자동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이기 전에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나입니다. 자동차 역시 우리들처럼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아플 경우 치료와 수술이 필요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 지킴이 내 차의 모든 것을 이제 낭만카닥터 김사부와 상의하세요. 자동차의 돌담병원 북대전 모터스에 오시면 내 차의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내 차를 위한 엑스레이, CT, MRI 등 최신 장비와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엔지니어인 저 낭만카닥터 김사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북대전 IC에서 테크노밸리 방향 언덕 위의 하얀 집, 정신병원 아닙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자동차 주치 낭만카닥터 김사부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산내 골령골은 한국전쟁 때 대한민국 군인과 경찰이 민간인 7천여 명을 불법적으로 학살, 안매장한 비극의 현장입니다.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는 산내 골령골, 대전 형무소터, 대전 원도심 일대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시대 흔적, DMZ 평화기행, 제주 4.3 사건 평화기행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과 북의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강좌도 개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땅에 평화의 씨앗을 뿌려주세요. 페이스북에서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를 검색하시면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마이뉴스 장재환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계셨죠? 네, 더워서 죽겠습니다. 근데 탁구 대회 기간 동안에 거기 굉장히 시원했잖아요. 뭐 춥다는 얘기도 있었었고. 네. 개 탔습니다. 일주일은 좀 편안하게 네. 지냈습니다. 뭐 아마 우리 지역에서 취재 활동 하시면서 그렇게 좀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편안한 취재가 또 있지 않았을까. 아, 무슨 소리세요? 아침 9시부터 밤늦게까지 있었는데요. 가보니까 되게 좋아 보이더만요. 시원해서 좋았습니다. 네. 제가 또 왜 그 기억이 나냐면은 우리 배재대학교에서 기자님 만났잖아요. 맞아요. 네, 예. 서구 의회가 이제 찾아가는 의회 한다고 해서 네. 그때 또 이승만 동상 철거 관련한 시민단체 이야기도 있었고. 네, 그랬습니다. 그때 기자님이 사적으로 저한테 그러셨어요. 아, 거기 시원하고 좋았는데 여기 와가지고. 그렇죠. 제가 일주일 동안 계속 지켰는데 그날만 거기 배제대로 오라고 해서 더운데 갔었습니다. 예, 또 한간에는 뭐 임재근 그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가 가느냐, 누가 가느냐, 뭐 이거 갖고 네. 엄청난 쟁탈전이 있었다 이런 뒷얘기도. 체력이 더 좋은 임재근 네. 시민 기자가 안 가길래 장재환 대기자께서 오셨다고 해서 그렇게 아니, 무슨 들었고요. 소리세요? 우리 이제 오늘 하실 얘기가 그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입니다. 그렇죠? 네, 기자님 선수권 탁구- 대회는 아니고 국제 탁구 대회입니다. 예. 국제 탁구 대회. 예. 기자님 탁구 좋아하세요? 좀 칩니다. 좀 친다는 얘기가 어느 정도? 초등학교 4학년 때 탁구부에 들어갔죠. 옛날이네요. 그 선수로 두 대회를 나가본 적도 있죠. 수상 경력은? 없죠. 그때 아니, 탁구부가 해체됐어요, 바로. 탁구부 4학년 때면은 아마 그 올림픽 아시안 게임 시즌 아니었나요? 서울 아시안 게임 뭐 그쯤? 네, 그랬죠. 그쵸. 뭐 그때 나이를 탁구- 뭐 이렇게 탁구 붐이었어요. 그때 뭐 안재영, 좌우즈민, 유남규, 김택수 뭐 이런 선수들 금메달 따니까
심지어 쉬는 시간마다 그 학생들이 책받침에 탁구공 들고 책상 붙여가지고 저도 기억나거든요. 아, 이거 자꾸 얘기하면 나이가 나오니까요. 네, 뭐 저는 뭐 아무튼 이혜리사 이혜리사까지 가셨군요. 네. 얼마나 알겠습니다. 뭐 그랬습니다. 네, 네, 뭐 네. 새누리당의 전직 의원이셨죠? 네, 네, 네. 그 대전에서 아무튼 열렸습니다. 세계 대회가 열린 거예요. 네. 네. 북한 선수단도 이번에 왔다고 했고, 네. 뭐 그거 관련 이야기를 주신다고 했는데 우선은 굉장히 오랜만에 남북 단일팀이 구성됐다면서요. 네. 그 이번 대회가 처음에는 저희들도 뭐 열리는지도 잘 몰랐고 사실 그렇게 알려진 대회도 아닙니다. 그리고 올해로 코리아 오픈이 18회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했었죠. 그동안엔 그 인천에서 주로 존재감이 많이 없었네요. 네, 그렇죠. 네. 우리 잘 몰랐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대전에서 유치를 한 겁니다. 인천에서 좀 개최하기가 어렵고 아마 적자가 많이 났나. 어쨌든 흥행이 탁구가 그렇게 뭐 인기 있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 그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폰서도 그렇게 뭐 많이 붙지도 않고 네. 그래서 이제 대전에서 유치를 해 왔는데. 그 대회하기 한 일주일 전에 갑자기 북한 선수단이 출전한다, 참가한다,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뭐 결과적으로는 뭐 대박난 대회가 됐죠. 그래서 관심도 주목을 많고. 좀 받을 수 있는. 예. 그래서 북한 선수단이 출전만 하는 게 아니라 남북 단일팀을 구성해서 그 대회에 나가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그 우리나라에서는 관심을 끌 수밖에 없죠. 요즘에 또 남북 간의 화해 모드도 조성이 되고 있고, 네. 그러니까 단일팀이라는 소재는 굉장히 뭐 큰 뉴스거리긴 한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뭐랄까 보다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는 그렇지는 또 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 뭐 그렇게 보시면 야구나 뭐 축구 이렇게 인기 종목에 비하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탁구를 하는 인구도 많지 않지만 예전에 뭐 현정아, 유남규 이런 현정아 레이브니 선수 때는 뭐 그런 우리나라가 뭐- 아닌 일본 지바에서 했잖아요. 예, 예. 그때 막 생중계 들으면서 사람들 막 열광하고 저도 봉고차에서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고등학생 네. 때 같았는데, 근데 그때에 비하면은 예. 아, 뭐 그런 거야. 뭐 아시안 게임이나 이제 뭐 올림픽 이렇게. 그리고 그런 데서 금메달을 따거나 메달을 따면서 또 말씀드린 현정화 뭐 유승민 뭐 이런 스타 선수들이 활약할 때 한참 뒤입니다. 네. 그런 선수들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인기가 많았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현역으로 활동하는 선수들 중에 그렇게 뭐 많이 들어본 선수가 별로 그렇죠. 없거든요. 유승민 선수 이후로는 조금 예. 그 메달리스트도 네, 그렇게 많이 없는 데다가 또 메달을 따거나 이런 소식도 못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탁구에 대한 관심도 낮고 그리고 남북 단일팀을 이제 구성하게 돼서 이제 오랜만에 하게 돼서 이제 너무 기쁘긴 하지만 대체 누가 출전하는 거야? 뭐 무슨 대회야? 뭐 이런 것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가 낮은 속에서 사실 이 대회가 치러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졌고 점점점 올라갔다. 예, 그게 이제 앞으로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뭐 성적도 또 잘 나오고 그런 면에서 좀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되고 더 이제 우리가 의미 있는 건 우리가 4.27 판문점 선언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남북 정상회담이었고 또 북미 정상회담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기대하고 있냐면 그 판문점 선언을 기반으로 한 남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올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쯤이면 종전 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 그 이상의 어떤 남북 교류 같은 걸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속에서 그거를 잘 이행해 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순조롭진 않아요. 지금 과정이. 그렇죠. 북한하고 예, 미국 간의 예, 그렇죠. 협상 과정도 조금 난항이 있어 보이기도 북핵의 하고. 폐기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막 그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큰 일인데 한 방에 되겠어요. 네, 그렇죠. 사실. 어렵죠. 그런데 그래서 뭔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불안한 과정 속에서 작은 물고가 스포츠라든지 문화교류 같은 건 활발히 계속 진행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그래야 그게 이제 우리가 원하고 있는 그 단계까지 가는 건데 마침 이렇게 좋은 교류의 기회가 생겼고 그게 그 중심이 대전이었다는 것에 이제 또 의미가 있는 거죠. 네. 북한 선수단이 대전에서 경기한 건 처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북한 관련된 분들이 대전에 올 일이 별로 사실 없었던 없죠. 것 같아요. 네. 예, 뭐 예전에 아시안 게임 같은 때 뭐 가깝게는 이제 평창이 있었고 예전에 뭐 인천, 그다음에 부산 이런 데는 있었고 대구에서도 옛날에 유니버스 대회 때 그 정도는 있었지만 이 대전에서는 없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이렇게 왔는데 직접 보셨죠 북한 선수단들.
보고 만나도 네. 얘기도 걸어봤는데 대답은 어떠셨어요? 없더라고요. 대답 좀 없는 감격스럽죠, 사실은. 예. 사람이 사람 보는데 감격스러워요? 예. 처음에는 네. 처음 왔을 때 볼 때는 사실 이질감이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 북한 선수단이나 표정이 막 경직돼 예, 있어요? 그렇죠. 경직돼 있죠. 음. 그리고 그 대화를 못하게 하는 그런 면도 많았고요. 처음에는 우리가 환호를 하거나 이렇게 인사를 건네도 그냥 못 본 척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북한 선수들의 그 방침일 수도 있고 또 거기 따라다니는 우리나라 국정원 직원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말을 못 걸게 하기도 하고 절대로 인터뷰를 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남한의 언론들에게 절대로 인터뷰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국가보안법 끝까지 안 했습니다. 그것도 조금 뭐 걸리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건가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만약에 남한에 또 좀 안 좋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뭐 안 좋게 욕을 한다거나 아니면 북한의 뭐 최고 존엄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뭐 김정은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오면은 그 사람들은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럴 수 예. 있겠네요. 그런 네. 상황이 올까봐 이제 또 예방하는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경직돼 있고 저희들도 취재하는 입장에서도 뭐 질문 하나 던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대회가 이제 갈수록 그게 좀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우리가 막 환호해주고 응원을 해주면 그쪽을 향해서 웃어주고 손을 흔들고 뭐 이렇게 하고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편안해졌고 예전에 그 부산 아시안 게임 때인가 생각이 나는데 그 북한 응원단들 그렇죠. 그 여성 예. 응원단들이 예. 비가 왔었는데 그 길거리에 그 현수막에 이제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 그렇죠. 사진이 예. 있는 걸 보고 그렇죠. 울면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걷어가면서 장군님 젖으셨다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기는 해. 이번에는 예. 그런 건 없었던 것 같고. 예,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게 좀 상식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예. 최고전환 뭐 이런 말씀하셨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또 그런 그 문화적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항상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뭐 저래 이렇게 하면 영원히 그 같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좁혀질 수 어느 없겠지요. 정도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어떤 사람이 이제 남북 정상이 만나는 악수하는 장면을 거기 플래카드를 걸고자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단체에서부터 말렸습니다. 뭐냐면 그거를 그쪽에서 딱 걸면 우리가 남북이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만약에 뭐 쉽게 말하면 태극기 부대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확 훼손하고? 찢어버리거나, 예, 거기다가 뭐 물감이라도 칠해버리면 북한 선수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그 자존심의 상처이기도 하지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확 돌아가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남북 체육 교류를 통해서 남북이 좀 하나 돼보자 했다가 오히려 더 경직되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좀 한 면도 있죠. 네, 그래요. 뭐 조금 전에 그 기자님이 이제 직접 북한 선수단도 보셨다고 했는데 그 기사 보니까 굉장히 시민들이 환영하주로 나온 인파들이 꽤 있으셨던 것 같아요. 뭐 특히 숙소했던 유성 호텔 앞에서는 문화제도 열었다고 했었고. 네, 그 일주일 정도 남겨두고 갑자기 참가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일단 대전 지역에서 환영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응원도 좀 해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한민국 이거 할 수는 없을 거고. 네, 아무튼 네. 그런 상황이어서 우선은 그 통일단체, 저희가 통일단체라고 얘기하면 6.15 공동선언 실천 대전본부, 그 다음에 우리 결의 하나 되기 대전 충남 운동본부, 뭐 이런 데, 그 다음에 통일교육협의회, 뭐 이런 단체들이 중심으로 된 이름만 딱 들어도 통일 간다. 예. 그러니까 대전에서 통일운동하는 단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통일운동, 대전에서 뭐 해? 뭐 약간 지역에서 통일운동 할 게 뭐 있어? 이런 거 있었는데 실제로는 보이지 않게 많은 일을 해왔거든요. 예를 들면 예전에 보면 여기서 그 쌀을 모아서 북한에 쌀 보내기 운동도 이분들이 했고요. 또 그 다른 지역 그 북한 선수들 올 때 응원단도 파견해서 지난번 평창에도 다녀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활동했는데 임재근 선생님 같은 경우는 무슨 개성상인가요? 뭐 사업에 다 망하기도 했다가. 네, 그렇죠. 여기 이제 개성공단에 들어가 있는 그 업체들을 돕기 위한 그런 운동도 했고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응원단을 만든 겁니다. 공동응원단 100명 정도 규모로 공동응원단을 모집해서 북한 선수들을 응원해주자 해서 우선 첫 순서로는 이제 이게 이제 17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건데 북한 선수들이 그 15일 일요일 날 한국에 들어와서 유성 호텔에 머물었어요. 그 유성 호텔 도착하는 날 그 공동응원단이나 통일단체 사람들이 가서 온 걸 환영한다 해서 손을 흔들어주고 그 앞에서
시민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말씀하시는데 지금 실제 손을 막 흔들면서 말씀하시니까 그쵸. 아, 이 저희 화면을 TV인 줄 보여드려야 알고 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보여드리려고. 여러분 제가 보셨으면은 손 흔들고 와, 있습니다. 네, 중년의 빵빵 아저씨가 손 흔들면서 거부감 들려나요? 네, 귀여워서요. 네. 그 시민 문화제를 통해서 환영한다는 의사를 표현했고, 그 다음 날은 연습이었습니다. 월요일 날은. 그래서, 사실 남북 단일팀이 출전을 이번에 4팀이 했는데, 출전한다고 했는데 하루 이렇게 연습하고 그 다음에 바로 출전하는 거거든요. 쉽지 않죠. 호흡이 중요한데 네, 아무리 실력이 게임은, 좋아도 그쵸. 그게 쉽지 않죠. 그리고 남자 복식, 여자 복식, 혼합 복식 두 팀 이렇게 4팀 네, 나간 그렇게 거죠? 4팀입니다. 그런데 잠깐 하루 이틀 연습에서 우리가 상대해야 될 그 팀들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세계 랭킹 10위 안에 드는 그런 선수들이거든요. 그 상대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좋은 성적도 내긴 했는데, 그래서 연습하는 과정에 가서도 이 통일단체에서도 응원도 좀 해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나이스 뭐 이런 거 했어요? 아니 박수 많이 쳐주고, 예. 아, 나이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북한 선수들이 익숙한 노래 같은 거 있잖아요. 반갑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불러주고 이렇게 아무래도 근데 그 첫날은 얼마나 경직돼 있는지 그 응원단 2층에서 막 그 노래 불러주고 막 박수 쳐주면요. 안 쳐다보고 눈을 피하고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일부러 했어. 예, 그 정도였거든요. 이게 이제 같은 선수들인데 사실 속으로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그 처음 오는 그 남한 땅에 와서 경기를 하는데 갑자기 자기가 익숙한 노래가 막 들리고 하면 반갑겠죠. 신기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웠을 수도 있을 것 예, 같고. 뭐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었을 텐데 첫날은 아무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저도 취재를 갔는데 가서 북한 선수들 환영합니다 뭐 이런 거 하려고 했더니 말을 때리기도 전에 말 걸지 마세요. 누가요? 제 생각엔 국정원 직원이라고 생각해요.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분께서 네, 말을 거기 못 주변에 걸게. 있다가 말 못 걸게 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보면 북한 선수들도 나만 요구했어요? 신분 확인 요구? 누구신데 그러시죠? 하고? 물어봤죠. 네. 누구세요? 누구신데 그러세요? 말을 안 하죠, 당연히. 그럼 계속 말해도 되지 않아요? 근데 위협하니까 당연히 북한 선수들도 쫄았구나. 네. 저도 쫄았지만 장지한 기자님 쫄았어. 북한 선수들도 그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원래 그리고 손 흔들고 이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국가 공무원들한테 국민들이 뭐 관등성명이라고까지는 그렇고 소속이나 이름을 물어보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물어볼 수 있는 권리는 만약에 당연히. 그분이 탁구협회 관계자였거나 사실 그런 거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탁구협회 관계자만이어야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소속은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경찰이나 이런 사람도 그렇게 함부로 민간인한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불친절하게. 지역 최고의 언론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니, 장지한 언론이 아니더라도 기자께서 쫄았구나. 일반 시민이라도 네네. 일반 시민이 응원하러 왔는데 등치가 컸어요? 한 방에 그냥. 네네. 아무튼 좀 그렇잖아요. 근데 소속을 안 밝히는 거라서는 저희 생각에는 국정원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동네 아저씨 아니야? 아까 설명한 취지로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뭐 경호 차원에서도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는 어색한 만남이었는데 이제 17일부터 예선전이 이틀간 열렸고 19일부터는 이제 다시 충무체육관으로 이동해서 본선 경기가 열리면서 정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응원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선수들도 마음이 열려서 나중에는 응원해준 응원단한테 손 흔들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목례도 하고 이렇게 친하게 되고. 그 대회 초반에는 그런데 그 충무체육관으로 옮기기 전에 한밭체육관이었나요? 했었죠. 네, 그 뒤에 보면 조금 규모가 작은. 그렇죠. 거기에서 할 때는 뭐 그 관람석의 자리는 부족했는데 네. 그 저쪽 기자석은 텅텅 비었었다 뭐 네, 이런 그런 일이 얘기들도 있었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제가 취재해서 기사를 쓰기도 했는데 본인 기사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소개하려고 꼭 소개하려고. 그러면은 저기 북한 선수 한 명을 좀 데리고 나왔어요. 섭외를 했어요. 그것까지 했어야 최고의 언론인이 아니었을까. 네. 그렇게 되면 국가보안법으로 정 네. PD님도 같이 뭐 가죠 뭐. 네. 무슨 일이냐면 그러니까 17일 날 첫 경기가 이제 시작된 날이었는데 그 한밭체육관이 그 두 군데로 되어 있어요. 그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지 않고 두 군데로 그 양쪽에서 볼수 있게. 응원석이 이렇게 돼 있는데 한쪽을 그 탁구협회 측에서 어떻게 했냐면 한쪽 반은 그 선수들 대기실 대기하는 곳, 그 다음에 한쪽 반은 그 다음에 그 기자석 이렇게 얘기해놨고 가운데 VIP석 이렇게 해놨고 반대쪽만 한 1000석 정도 이렇게 되는 곳을 이제 일반 응원석으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일반 응원석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 응원단과 이런 사람들이 와 있고
또 일반 시민들이 막 계속 오고 있는데 뭐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왔고. 근데 반대편에 보면 선수 대기실이 있는데 선수들은 거의 뭐 거기 2층까지 안 올라 있고 밑에 있거나 아니면 시합 많이 남았구나. 그러니까. 네, 시합 없을 때는 다른 곳에 가 있고. 또 VIP석도 제가 보기에 한 100석 이상 됐는데 한두 명 와 있을까? 뭐 이렇게. VIP들은 개회식 하거나 뭐 사진 찍을 때만 그때만 오시고요. 잠깐 있지. 경기 잘 예. 안 봐요. 예. 뭐 그렇잖아요. 우리 예. 어떤 행사 보면은 뭐 시장, 구청장 이런 분들도 개회식 할 때 뭐 인사 말씀하고 가시잖아요. 행사 안 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한 200석 이상 되는 기자석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미리 신청을 받았는데 한 150명 이상의 기자들이 신청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한 150에서 200석을 비워놓은 거예요. 올 줄 알고. 근데 실제로 거기 기자석에 앉아서 기사를 쓰는 사람은 한 뭐 5명에서 10명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왜 안 왔어요, 그러면은? 저도 그쪽에서 안 앉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취재 습성상 사람들이 첫날 기자들이 거기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기사를 쓰지는 않죠. 그 중요한 순간에 있을 때 왔고 또 주로 사진 기자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그 사진 기자는 1층에 내려가서 경기장에서 사진을 찍기 때문에 기자석은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관객석이 너무 부족하니까 응원석이 부족하니까 저쪽을 좀 열어달라, 비어 있는데 좀 가서 앉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탁구협회 관계자가 그 통일단체 그 관계자한테 이렇게 국정원이 막아서 안 된다. 저기 열면 북한 선수들이 그 접촉할 수 있으니까 선수 대기실로 갈 때 접촉이 할 수도 있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거기에 이제 통일단체 관계자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저기가 뭐 탁구협회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못 열어줬다면 이해를 또 할 수도 있는데. 국정원이 그것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시민들한테 좀 접촉을 하면 어떻고. 그런데 만약에 그게 필요하면 자기들이 좀 어떤 통로를 만들든지 예, 그런 걸 통제를 하면 되지. 그거 때문에 혹시 일어날 그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어야 되는가. 보통 선수들이 경기할 때는 관객들하고 선수들하고의 동선은 분리해 놓는 게 통상의 그 루트잖아요. 뭐 프로 스포츠도 그렇고. 네, 그렇죠. 선수 보호 차원에서. 네, 근데 거기는 이제 경기장이 아니고 관객석에다가 선수들이 뭐 선수나 선수 뭐 가족에 이런 사람들이 오라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선수들이 실제로 거기 가서 쉬지는 별로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충분히 이렇게 동선을 좀 구분을 하거나 아니면 안내요원 같은 경우 이렇게 배치를 해서 선수들이 오면 이쪽으로 가게 하고. 그러니까 말씀은 동선이 겹칠 것 같으면은 그냥 아예 인위적으로 동선을 좀 분리해서라도 객석을 좀 열어주면 어땠을까. 그래서 네. 너무 자리가 비좁았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취재해서 기사를 써게 됐고 탁구협회에서도 올바른 지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그 기사 나가고 바로 열었습니다. 큰일 하셨네요. 네. 네, 이틀 동안 해서 한 200-300명 네. 이상의 그런데 계속 열었죠. 바로 열고 나서 또 바로 옆으로 이동하지 않았나요? 이틀 후에는 이제 충북체육관에 이동했는데 충북체육관은 4,400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수용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우리 삼성화재 블루팡스 배구 경기하는 그렇죠. 그곳인 거죠. 네. 네, 거기는 이제 원형이고 더 큰 경기장이기 때문에 뭐 나중에 이제 마지막 날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쯤 됐을 때는 그 4,400석도 가득 찰 정도로 동원 세력 없었고요. 제가 보기엔 동원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탁구 동호인들이 전국에서 왔습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도 대구, 밀양, 부산 이런 분들이 경상도만 만났어요? 주로 그러네요. 만난 분들이. 대구, 밀양, 부산. 네. 하필 그러더라고요. 서울에서 온 분들도 있었고요. 그런 분들이 와서 구경하러 왔고 또 이제 마지막에 이제 4강전 뭐 결승전 이렇게 갈 때는 또 관심 있는 경기들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우리 선수들이 굉장히 큰 좋은 성적도 거두었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알려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4,400석이 거의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제 평소에 궁금했던 게 사실 저도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통역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저는 이제 아이스하키 팀 통역을 했었어요. 영어 실력. 제 영어 좀 하잖아요. 이런 때 뽐내고. 증명이 됐죠, 제가. 예. 그런데 그 하계 스포츠 통역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올림픽 같은 거 보면은 유도도 그런 것 같고요. 펜싱도 그렇고 탁구도 한 경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경기장에서 여러 경기가 동시에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기에 정신 사납지 않아요? 네. 처음에 그 예선전 할 때는 그 한밭체육관에
14테이블이 차려졌어요. 네네. 정신없습니다. 14테이블에서 그러니까. 경기가 계속 돌아가니까. 응. 예. 막 와 하면 도대체 어디를 응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누가 하고 있는지도 모를 그게 굉장히 정도였어요. 저는 좀 궁금했었거든요. 실제로 취재하면서. 그것 때문에 좀 불만을 표하는 그런 분도 있었는데, 뭐냐면 단일팀 그 응원단들, 공동 응원단들이 북한 선수들이나 아니면 그 단일팀을 응원하게 되잖아요. 그 막 응원을 하고 있으면 내가 응원하는 남한 선수, 남한이라고 좀 그럴까요? 우리나라 선수가 저쪽에서 응원하는 거 응원을 하고 싶은데 그 선수가 막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와!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끄럽다는 거예요. 제발 좀 네. 응원 좀 조용히 하라고. 근데 뭐 어차피 응원하러 왔는데 응원은 해야죠. 근데 전력 분석하러 온 게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이제 좀 그렇게 있으니까 그랬는데 특성상 원래 그래요. 근데 예, 종목 충무체육관을 특성상. 이동했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16강이나 8강전부터 하게 되기 때문에 네 테이블만 차려졌고 그다음에 이제 4강전 할 때는 한 테이블 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좋은 거지 이제. 확실히 집중이 집중, 되죠. 그렇죠. 예. 더 재밌죠. 전체가 같은 마음으로 응원하니까. 제가 굉장히 그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죠. 네, 그러네요. 경험에서 우러난 네, 네. 영어 실력도 자랑하면서. 네. 그런데 그 우리나라 선수들하고 그다음에 단일팀 선수들이 아까 계속 말씀하시기로는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그랬어요. 어떤 성적을 거뒀길래?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에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장 기자님 원래 아셨겠지만 성적 지상주의자 아니잖아요. 네, 근데 과정을 또, 중시하고. 네. 좋은 성적 나오니까 좋더라고요. 예. 네. 사실 우리나라가 제일 유명한 선수가 뭐 이상수 남자 선수로 보면 이상수 선수? 잘 모르시잖아요 벌써. 네, 모릅니다. 랭킹 네. 세계 랭킹이 높아도 아직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하는 선수가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여자 선수는 서효원이라고. 서효원 선수. 예, 네. 서효원 선수는 제일 알려졌는데 사실 뭐 얼짱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네. 조명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선수가 세계 랭킹 14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여자 선수는 제일 높습니다. 이게. 근데 14면 엄청난 거죠. 예. 장 근데 기자님 이번에 고등학교 때 전교 14등 해봤어요? 전교에서 이 세 개인데. 아니 어쨌든 이분이 네. 그 서효원 선수가 그렇게 주목을 받고 했지만 서효원 선수가 상대해야 될 이번에 온 중국 선수들 보면 1, 2, 3, 4, 5가 다 중국 선수입니다. 어떡하면 좋아.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그 좋은 성적 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성적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3관왕이 나왔잖아요. 장우진 선수라고. 장우진 선수. 네. 네. 이제 22살에 아주 장래가 촉망받는 그런 선수인데 남자 단식에서 우승했고요. 이분이 그 남자 복식에서도 우승했고 그 단일팀으로 출전한 혼합복식에서도 우승했습니다. 3관왕입니다. 할 건 다 했네요. 그렇게 보세요. 중국 팀에서 우승한 게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 딱 여자 단식 하나 우승했죠. 그러니까 세계 랭킹이 이렇게 낮아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낸 거예요. 그리고 단일팀 우리가 4팀 나갔지만 그중에 3팀은 떨어졌지만 단일팀에서 우승을 냈다는 거는 굉장한 겁니다. 기적이네요. 기적. 하루 연습하고. 네. 그러니까 혼합복식이었죠. 네. 남자 우리 장우진 선수. 네. 그리고 여자는 최효심. 네, 북한 선수였죠. 남남북녀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북한에서도 이렇게 우승까지 할 거라고는 정말 예상을 못 했다가 이렇게 우승을 하니까 북한 선수들도 굉장히 기뻐했고 성적도 났고 또 상금도 이번에 좀 크거든요. 그래서 상금도 타가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였어요? 제가 보니까 남자 같은 경우에는 2만 달러 우승이 단식 같은 경우 한 2천만 원이 넘는 네,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복식 같은 경우는 8천 달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 8천 달러요? 네. 8만 달러가 아니고 8천 달러죠. 남자 단식이 2만 달러니까 네. 우승이 더 작거든요. 복식이 더 상금 규모가 작아요? 예. 둘이 하는데 아마 4천 달러씩 나눠가지고 예,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출전 선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단식이 한 명이 더 많이 가져가는 거고 복식은 시작부터 벌써 16강부터 거의 시작됐거든요. 팀이 별로 없어서 네. 그 4천 달러씩 나눠 갖겠네. 그러면은 예, 그렇겠죠. 예. 400만 원 정도. 일단 조금 돈을 어디야? 벌었잖아요. 네. 그게 어디야? 네, 그리고 4강이나 뭐 이렇게 가면 또 그 돈이 또 있으니까요. 상금도 있고, 되게 뭐 선수들이 뭐 상금 때문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명예도 있고, 있죠. 네. 랭킹도 올라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신한은행에서 이번에 뭐 스폰서 했는데 거기서 주는 건가요? 그렇죠. 예. 아니 신한은행만 한 건 아니지만 시메스터인가 뭐 그 회사도 여러 회사가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상금도 좀 크고 해서
그 세계적으로도 이제 좀 주요한 그 대회가 된 거죠. 네. 근데 마침 그걸 대전에서 유치했는데 대박이 났다는 것은 또 우리 대전으로 볼 때도 좋은 거고요. 그렇죠.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전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대전에다 돈을 좀 쓰겠죠. 아무래도. 글쎄 과연 쓸까요? 보고 그냥 가지 않을까요? 제가 물어봤는데 입장료 무료였죠. 예, 입장료는 무료인데 주변에 그 식당 같은 데도 많이 이용을 했더라고요. 저희도 밥을 밖에서 먹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이게 자리가 잡히면 대전에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예, 네. 대전이 어떤 탁구의 성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해마다 이게 잘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 어리 초등학교 시절 탁구부였던 한 중년 남성이 이제 아니, 제가 네. 거기서 현정화 선수를 만났는데 현정아 선수가 아니죠 지금은. 감독, 네, 감독님은. 현재는 감독인데 마사회 감독이에요. 네. 만났는데 네. 현정화 그 감독의 남편이 김성만 감독이거든요. 네. 예, 그분이 저 초등학교 탁구부 들어갔을 때 2년 선배세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가서 말씀도 드리고 진짜? 그랬거든. 예. 그래서 알아요? 제가 그분이 저기 장 기자님 기억하실까요? 그리고 기억하냐고 물어봐 달라고 네, 했어요. 네, 뭐 답 없죠? 답은 없습니다. 네, 네. 사진도 찍으셨어요? 사인도 받고? 뭐 그 정도까지는 안 했고요. 명함만 주고받았습니다. 명함만 주고받고, 에이, 꼴에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네, 부럽다. 근데 현정아 선수는 감독은 우리나라 탁구계 정말 전설 그렇죠. 같은 분이신데. 이번에 탁구 대회 때 뭐 유남규 뭐 또 안재형 현 감독이었고 네. 그다음에 뭐 유승민 뭐 이런 우리 간판 유승민은 스타라고 할 수 있잖아요.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아니요. 아닌 거죠? 네. IOC 위원. IOC 위원이죠. 선수위원. 예. 베이징 올림픽 때인가 금메달 땄던 예. 선수. 그분들도 다 와서 이번에 다 같이 홍보위원으로 활동도 하고 그렇게 했죠. 정말 말씀만 딱 들어보니까 와, 그 머릿속에 상상이 가요. 뭐 저는 그냥 잠깐 들러서 경기도 많이 못 보고 그랬었는데 와, 부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제 경기는 다 대회는 무사히 치러졌고 큰 네. 사건 사고도 없었고 이제 북한 선수단이 얼마 전에 돌아갔죠 이제. 네. 이제 돌아가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약간의 마찰도 있고 그랬다 이런 얘기가 좀 들렸던 것 같아요. 그 마찰이라기보다는 이제 행사를 진행하거나 이렇게 진행할 때 아까 이제 국정원 얘기도 했지만 조금 과도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통일단체하고 조금 이제 갈등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북한 선수단이 이제 월요일 날 23일 날 출국을 하고 21일 날 토요일 날에 모든 일정이 끝났습니다. 그날 이제 마지막 그 혼합복식 결승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날 대전시에서 주최하는 만찬 자리가 있었어요. 대전시청 20층 그 하늘마당에서 그 레스토랑. 예, 시장 시의장 그다음에 뭐 선수단 남북 선수단 그다음에 대전 탁구협회 관계자 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을 하고 고생했다 대전에 와서 뭐 즐거우셨냐 이렇게 저녁 먹고 이렇게 이런 자리였는데 저녁 뭐 나왔어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이제 그 공동 응원단을 꾸려서 응원했던 그 응원단이 몇 명을 이제 초청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거죠. 그 만찬 자리에. 네. 사실 그 만찬이라는 거는 대전 시민을 대신해서 숟가락 하면서 환영하는 거잖아요. 고생했다고 인사하는 자리니까 시민단체 그 고생했으니까 일주일 동안 응원했으니까 좀 초청해달라고 했더니 그걸 뺀 거예요. 너무 야박하다. 처음에 대전시하고 협의할 때는 뭐 한 20명 정도를 초청하겠다 했다가 나중에 이제 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나서 항의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통일부에서 이걸 거절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는 거죠. 왜 그거를 못하게 하지? 아니 취재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통일부에서. 그래서 이제 접촉을 못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응원단도 하지 말고 뭐 참가도 하지 말라 그러죠. 뭐하러 그렇게. 좀 치사하다 좀. 아니 남북 단일팀을 만들고 남해안에서 일어나는 개최된 탁구협회에 북한 선수가 굳이 오는 건 아직까지 남북이 교류하고 화해하고 더 만나고 이렇게 되라는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사고가 자기네들은 만나고 교류하고 회의해도 되고 이 사람들은 하면은 위험하고 뭐 이런 사고가 기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막 굉장히 항의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의원들 보면 전과자들도 많은데 그 전과자들은 되고 전과 없는 시민들은 안 되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저한테 제보도 하고 그래서 했는데 이쪽에서 참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자리고 대회를 잘했는데 우리가 좀 거기 못 갔다고 떼쓰는 것 같으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됐었어요. 치사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도 마지막에 극적으로
한 몇 시간을 남겨두고 다시 오라 이렇게 한 거예요. 통일부 허락했대요? 예, 허락을 해줬나 봐요. 그래서 뒤늦게 이제 몇 분이 가셔서 결국 가셨어요. 예, 가셔서 환영했죠. 지금 빨리 얘기하지 왜 다 예. 죽으라고 나쁜 소리는 다 해놓으니까. 아니 근데 그 가고 안 가고가 결국은 그런 과정을 겪었다는 자체가 발상의 문제인 거죠. 자존심 상할 그런 수도 있고. 자리를 만들 때 시의회 의장 뭐 이런 사람 부르기 전에 먼저 그 시민들을 먼저 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문제라는 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있냐면 월요일날 출국하는데 그 시민들이 유성 호텔에서 버스를 타는 그때 와서 한반도기도 흔들고 또 만나요 우리 다시 또 만나요 가라고. 이렇게 이렇게 환송을 한 거예요. 그 더운 날 거기까지 가서 막 1시간씩 기다려서 이렇게 해주는 그 마음이 얼마나 뭐 북한 선수들도 고맙다고 생각하고 또 일주일 동안 응원하면서 굉장히 정도 들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그 의경들이 그 폴리스 라인 가지고 딱 막아버린 거예요. 같이 뭐 악수도 못 하고 이렇게 뭐 그 보이는 그 얼굴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찰에 항의를 하니까 경찰이 국정원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렇게 또 된 거예요. 통일부 때문에 국정원 때문에. 그래서 좀 이제 저는 그러고 보면서 너무 아쉽다. 무슨 테러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무슨 해서는 안 될 말을 주고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시대에는 우리 남북이 서로 교류해서 좀 잘 지내보자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건데 굳이 그렇게 관계 기관이나 이런 데서 그걸 떼놓으려고 못하게 하고 접촉 못하게 하고 막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시대착오적이다. 아직까지는 현실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시각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통일단체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뭐 응원단도 열심히 꾸려주시고 했지만은 좀 일부 단체, 일부 시민들이 아니라 그 많은 좀 더 보편적이고 많은 시민들이 함께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판이 좀 덜 깔리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을 좀 네, 표하는 경우도 있는 것 그런 같고. 아쉬움이 있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느낀 거는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첫날과 둘째 날, 뭐 셋째 날 이때는 일반 시민들이 와서 탁구 동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공동원단이 북한 응원하는 걸 좀 불만인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정서가 그렇죠. 그쵸? 왜 아니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도 경기하는데 왜 북한 선수들 응원해? 이렇게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응원단 입장에서는 뭐냐면 거기에 뭐 3,000명이 들어왔으면 공동응원당은 100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북한 선수들 낯설으니까 우리는 북한 선수 응원할 테니 다른 분들은 자유롭게 원하는 사람들 응원해라. 이제 이런 취지죠. 근데도 그 꼴도 못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혹시 뭐 더 안 좋게 테러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경찰들도 굉장히 그거에서 민감하게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계속 지나가니까 다섯째 날쯤, 넷째 날, 다섯째 날 가니까 어떤 장면도 있었냐면 자연스럽게 하나를 뭉쳤을 것 같아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경기장에서 코트에서 경기가 일어나는데 한쪽에서는 남한 선수들이 경기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 단일팀이 경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누구를 응원하냐면 단일팀을 응원하는 거예요. 아이고, 남한 선수도 불쌍해. 약간 불쌍하죠. 좀 미안하기도 하고. 네. 아니 어찌 보면 그쪽을 더 많이 응원할 것 같은데. 홈인데, 씨.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일반 시민들 가슴속에도 뭐가 있냐면 남북이 함께 하는 것이 뭔가 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를 내기를 바라는 거고 사실 북한도 우리 동포라는 거를 그냥 조금만 접해보면. 말씀 들어보면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그 가슴 깊이 그 남아있는 그런 동포의 이런 것들을 하나의 희망과 가능성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대한민국 재벌 운어 일가들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재벌백과 사전. 재벌 운어 일가들의 재산 형성 과정, 인맥과 혼맥, 각종 범법 행위들과 사건 사고들을 유영수 공인회계사, 남가현 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 그리고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 김상직 아름다운 팀장이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열렸던 코리아 오픈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 총 결산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장장 기자님이 쭉 대회 기간 내내
출석해서 취재를 하셨잖아요. 네. 뭐 이제 남북한 단일팀 얘기 많이 했으니까 뭐 좀 웃긴 얘기들 없어요? 네, 그런 거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세요. 중국 응원단? 중국 응원단? 네. 아, 그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그 세계 탁구 선수 대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외국 그 응원단들도 꽤 왔어요. 근데 응원단도? 네. 근데 특히 이제 중국 응원단들이 조금 왔어요. 대전에도 중국인 뭐 많고 유학생들도 많이 근데 있고 하니까. 뭐 아예 그냥 여행을 온 사람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왜냐면 여행 가방까지 같이 들고 오고 하니까. 근데 그 중에 저도 잘 몰랐는데 장지커라는 중국 뭐가 커요? 장지커. 장지커입니다. 아, 예, 발음 잘하셔야 돼요. 네, 뭐, 장지커. 예, 그 중국 선수가 있더라고요. 순간 놀랐습니다. 네, 네. 커요, 그 진짜? 키가 크더라고요. 네. 선수인데 이 선수가 얼굴도 잘생기고 실력도 좋대요. 그래서 네. 중국의 뭐 그 TV 그 오락 프로그램 같은 데도 나오고 그래서 인기가 많은가 봐요. 팬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근데 저희는 잘 몰랐는데 갑자기 공동응원단이 이렇게 자리를 맡아놔야 되는데 아침 9시가 땡 하자마자 벌써 뭐 중국 그 여자 그 젊은 여성분들이 와서 플래카드를 뭐 7, 8개를 쫙 붙이면서 자리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한국 사람들도 지금 9시에 안 나오고 있는데 그랬더니 장지커 그 팬들이 와가지고 그걸 붙여놓고 또 그분들이 우리가 얘기하는데 대포라 그러거든요. 막 망원 렌즈 달린 거. 그런 걸 여러 개를 들고 와가지고 사진 찍으려고 쭉 맨 앞자리를 그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대체 누군가 했더니 이제 장지커 팬들이었거든요. 그 선수가 어떻게 했어요, 성적은? 근데 하루 만에 돌아가더라고요. 그 몸이 좀 안 좋다고 네. 딱 한 게임하고 돌아갔습니다. 네. 다행히 그래서 그 팬들은 많이 갔고 그 선수 말고도 중국 팬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분들이 응원을 하는데 짜요! 네, 짜요. 기름을 버라. 너무 심하게 그걸 외쳐가지고 한 몇 명이 외치는데도 우리 한국 그 응원단을 다 압도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응원하는데 아, 나중에 제가 하도 듣다가 집에 가서 누웠는데도 계속 그게 들리는 거야. 한 톤 높은 그 응원 소리가 아무튼 뭐 재미있기도 했지만 굉장히 그 인상적인 그런 거였습니다. 부부젤라도 가져가실 거 그랬어요. 네. 그리고 또 금강일보에서 뭐 이상한 그 좀 약간은 대회 성격의 그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을 법한 기사가 나왔다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 기사가 나왔는데 그 뭐 공동응원단 어떤 분이 굉장히 분개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건가 했더니 이제 7월 17일 날 이제 시작된 그 대회 시작된 날인데 제헌절이잖아요, 우리한테는. 네. 근데 제헌절 날 태극기는 안 보이고 한반도기가만 그 뭐 많이 보인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기사를 쓴 거예요. 근데 그 분개하시는 분의 입장은 뭐냐면 한반도기라는 게 남과 북을 그 상징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태극기의 의미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남과 북의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긴데 제헌절 날 태극기 안 걸었다고 이렇게 좀 딴지를 거는 식의 기사가 이게 옳은 시각이냐 이런 건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 좀 뚱딴지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실질적으로 제헌절이 그 선거가 가능했던 적 당시 그러니까 남한 쪽에서 단독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헌법을 제정한 그 날이죠. 날을 기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분단의 상징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런 날 한반도기를 많이 걸고 그 북한 선수 같이 응원하는 건 더 좋은 일 아닌가요? 근데 태극기 많이 안 걸었다, 안 보인다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우리 그런 얘기했지만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넘어야 될 이 분단이라는 현실에 대해서 과정들이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고, 그래도 희망적인 거는 아까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다소 서먹서먹하고 경계했던 것들이 누구의 그렇죠. 어떤 그 지시나 아니면 명령 없이도 사글이 녹아들면서 나중에는 하나가 되는 가능성을 보였다라는 거, 그걸 통해서 이번 대회는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대회 결산 좀 마무리 대회 결산 좀 해주시죠, 기자님. 이제 네 대회 마치고 나니까 어떠십니까? 네, 일단 너무 덥습니다. 그 시원한 체육관이 좋았는데, 아무튼 이번 대회를 우리가 주목했던 이유는 북한 선수단이 출전했고 그 남북 단일팀이 출전했다는 것에서 의미 있고, 그것이 곧 우리가 남과 북이 하나가 된다는 그 길이다,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실제로 남과 북이
만나보니까 굉장히 가깝고 우리는 하나였다는 것을 많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남과 북이 더 많이 만나야 된다 이런 걸 느꼈고 또 하나는 만나서 하나가 돼 보니 더 강하더라. 그 혼합 그 복식팀이 우승도 했잖아요. 잠깐 연습했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하면 우리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판문점 선언이나 뭐 이런 그 이후에 우리가 6.15 선언이나 뭐 14선언 이런 모든 그 약속들이 잘 이행이 되면 남과 북이 이제 하나가 될 수 있겠다. 그것이 곧 우리 민족이 살 길이고 나아가야 할 길이지 않느냐. 그런 걸 좀 생각해야 하는 좋은 기회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드디어 이제 민족주의자로까지 이제 진출하시는 장재환 기자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도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진행의 장재환, 정진우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We shall shall be be back. back.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